스포츠 미디어의 신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을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섹션은 현재 학고도 제일 미디어 솔루션 팀 부장을 맡고 계시고 국내 유수 광고 회사에서 상품 기획 및 광고 기획을 해오신 김미숙 부장님께서 IT 스타트업을 위한 2천만 원으로 차리는 미디어 믹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김민석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면 더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옷을 좀 벗고 이거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까요? 좀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쓰는 분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계신 그 강사님들이 좀 심적 부담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좀 웃겨보려고 사진 제가 찍은 사진이 제일 웃긴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그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사전 MC가 아닌가 생방송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해온 일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학고도 제일이라고 광고 대행사에 있고요. 미디어 쪽에서 매체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뭐 모바일 쪽에 좀 오래 있었어요. 디스코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참 작년에 각광을 많이 받았죠. 애들한테 그 회사에서 뭐 상품 계획도 하고 영업 계획도 하고 1년 정도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싸이월드로 유명한 컴즈에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미니홈피를 딱 키면 바닥에 막 광고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도 네이트홈 키시면 왼쪽 옆에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띄고 네. 그런 상품을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거든요.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근데 뭐 매출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도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코마스 인터랙티브라고 온라인 쪽 전문 대행사에 있었고요. 그쪽에서는 회사가 좀 그래도 당시 업계 뭐 1위 이랬기 때문에 큰 광고주들을 좀 많이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옮겼다고 하실까봐 몇 개를 뺐는데 그전에 뭐 광고주들로도 한 1년 해서 마케팅 해봤고 그래서 첫 직장은 또 광고 대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미디어랩을 제외한 모든 회사를 다녀본 브랜드 슬램을 이제 곧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력을 쭉 좀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제가 해온 일들이 전공도 이제 공대를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광고를 시작해서 기술 관련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광고주분들을 만나거나 어떤 분들 만나서 얘기할 때 좀 다양한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좀 해보고 얘기한다. 그걸 좀 이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2천만 원으로 하는 어떤 미디어 믹스이고요. 이거를 생각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올 봄에 이제 뭐 아주 큰 회사에 있는 제 아는 후배가 되게 큰 회사예요. 촬영을 하고 있어요.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데 큰 회사에 있는 후배가 뭐 팀장님이 1,000만 원 예산을 주면서 괜찮은 프로모션 좀 해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도 10년 동안 제가 했던 일을 거의 비슷하게 했거든요. 1,000만 원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에 와서 책꽂이를 딱 보니까 이 책이 딱 꽂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으로 사람들이 어떤 광고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어떤 매체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것조차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특히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많은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좋은 제안이나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4월이었는데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해서 책에 대한 줄거리를 한 달 동안 막 대충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 책은 못 썼고요. 오늘 반응이 좋으면 출판사에 예약을 해가지고 출간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책이 나오게 되면 한 권씩 꼭 사주셨으면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거고 또 이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다 찾아보시면 다 있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매체에서 특별한 숫자들 써보면 거의 다 웹을 검색해 보시거나 자료를 구해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인데 뭐 그런 것들 이제 모아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체 제안에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숫자를 좀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거나 이럴 때 또 아무 내용도 없고 그림만 있으면 모르실 것 같아서 데이터를 좀 넣었거든요. 그걸 좀 보시는데 거기 있는 데이터는 혹시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 주고 여기서 광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매체 환경이나 제안을 받는 사람이 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숫자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총 양에 대한 개념을 보시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리려면 좀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미디어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노멀한 접근 방식입니다. 일단 이 매체들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가 먼저 좀 보면은 올해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감소되고요. 딱 하나 성장한 게 모바일 성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자료는 이제 상반기 기준입니다. 하반기도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고 원래 올해는 그 스포츠 행사도 많아서 짝수회가 전통적으로 광고비가 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광고비가 많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그 중에 모바일이 유독 성장률이 높다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디지털이라고 보통 웹하고 모바일을 섞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보시면 PC는 정체거나 뭐 조금 감소하거나 이런 수준입니다. 모바일만 성장을 하고 있고 모바일 중에서 특히 검색이 많이 성장을 했죠. 이거는 웹 시장도 마찬가지로 성장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광고가 하고 나서 검색 광고가 쭉 떠서 광고 시장이 이끌고 있거든요. 역시 검색이 빨리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광고 시장이 어려워졌을까 몇 가지 좀 보면 요즘 지상파 시청률 보시면 시청률 되게 안 나옵니다. 기사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동일 프로그램 제가 이 비슷한 시기에 그걸 찾아보고 최고 시청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온 기사 보면은 4.6%, 5.3% 이렇습니다. 월요일 지상파 예능 프로가 옛날에 20%, 30% 나왔었죠. 그리고 뭐 요즘 리생 같은 거 보면 뭐 7% 이상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이나 뭐 케이블 등 물론 봐야 될 게 많아진 것도 있지만 오른쪽 왼쪽 자료로 기준을 보시면 그냥 사람들이 TV를 좀 적게 봅니다. 과거보다 확실히 좀 적게 보고 있고 이거는 멀리서 얘를 찾을 게 아니라 다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영향이 좀 있는 거라고 보이고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더 심각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지하철 무까지 요즘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 나오면 거의 폐간이 되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고 실제로도 뭐 정확하게 발표하지 않지만 이 데이터를 어느 분이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그래프 곡선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놔서 되게 심각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아무튼 많이 안 보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다 스마트폰으로 봤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보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기준마다 다 다르지만 3분기 기준으로 3개사의 가입자 숫자를 더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LTE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대부분 LTE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단통법이건 아니면 뭐 통신사의 정책하고도 불려있지만 아무튼 정말 많이 빨리 퍼지고 있다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안드로이드의 비중이 거의 이제 90%를 넘어서 94%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앱을 출시할 때 뭐 필요하면 굳이 애플 거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그 개발사들이 그렇게들 하고도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iOS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통계에 보면 iOS 사용자들이 뭐 매출이 높다
뭐 돈을 더 쓴다 이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 뭐 미국 통계나 이런 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시장인데 이 정도라면 별로 그런 통계 의미가 없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이제 뭐 애플 개발하실 일이 있다면은 초기 단계에서 그런 두 가지 대응을 다 해주는 게 당연히 좋지만 이런 환경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지 보시면 이게 작년 데이터인 거예요. 78.9%가 2시간 이상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안 보시더라도 저만 해도 하루에 한 2시간 쓰는 것 같거든요. 분이 생각해봐도.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맨날 보고 있죠. 거의 중독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렇게 꼽아보면 이제 젊은 층에서는 확실히 이용 빈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쓰고 있다. 근데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겠죠.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본 경험인데 96.4% 나오는데 뭐 이거 대부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저만 해도 집에서 보면서 뭐 이제 예능 같은 거 보면서 나오는 거 검색해보고 아니면 홈쇼핑 보다가 나오면 최저가 검색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마트폰 할 때 보면은 보시면 검색이나 메신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혹시 광고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이쪽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태스킹인데 그럼 한쪽이 줄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초록색이 모바일 사용량이거든요. TV는 그냥 틀어놔요. 일단 TV는 좀 틀어놓고 TV는 틀어놓은 상태에서 모바일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그래프가 많은데 어떤 그래프는 보면 여기 12시 이때 보면 모바일 그래프가 쏙 올라옵니다. 네, 점심시간, 그 다음에 출근시간 딱 올라오고요. 제가 그 리오드 업체 거기 있을 때 데이터를 쭉 뽑아봤는데 이 새벽 시간에 한 막 몇천 명씩 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몇십만 명이 깨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 멀티태스킹이나 엔스크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두 가지 스크린을 같이 쓸 때 어떤 게 중심이냐 보시면 이제 PC하고 뭐 TV군요. TV하고 스마트폰하고 같이 사용하는 비중과 시간입니다. 이거는 PC하고 스마트폰,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그러니까 PC하고 T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성격상 이 두 개를 같이 쓰기는 힘들어요. 네, 저희가 뭐 팔이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고 보고 요거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이 되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매체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고려해 볼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뭘 보느냐를 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동영상 관련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이 협회 성격에 좀 맞춰서 보시면 PC로 동영상 많이 쓴다 알고 있는데 주로 동영상 전문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비중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를 비롯한 그런 사이트들, 아프리카 TV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전문 사이트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탈에서 많이 소화하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뭐 아까 얘기도 했지만 LTE든 뭐 아니면 무제한 데이터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좀 더 큰 데이터나 많은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자꾸 전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에서 보시면 동영상들 많이 거의 다 쓰고 있다라고 보고 약간 다르게 포탈 웹 쪽이 아직 좀 비중이 높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PC 쪽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해온 거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C 쪽에서 먼저 포탈 쪽이 이제 좀 강화되다가 전문 사이트로 넘어가는 것처럼 아직 이쪽에서는 이제 클립들이라는 걸 많이 뿌려주니까 이거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전문이 좀 더 내년에는 아마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뭐 보시면 전부 다 이 파란색이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 뭐 PC, 모바일 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뮤직비디오. 이게 뭐냐? 음악을 많이 소비한다. 이거보다는 뮤직비디오는 길어봐야 3분에서 4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영상들을 모바일로 더 많이 시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드라마, 영화는 길잖아요. 유료 결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많이 나고 이제 트래픽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무언가 우리가 뭐 광고를 하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뭐 하던 간에 모바일에 대응을 하려면 좀 짧은 단위의
그런 영상들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사를 이제 찾아보시면 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더 많은 기사가 나오는데 이 SL이라고 스마트 미디어 랩이에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MBC하고 SBS가 만든 회사예요. 합작해서 그다음에 KBS도 이제 곧 들어올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고 컨텐츠는 많은 케이블 회사들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2월 1일부터 유튜브에 MBC하고 KBS가 한국 드라마나 어떤 자기네 클립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를 지금 발표했거든요. 다 이쪽에 몰아서 줄 겁니다. 네이버 캐스트에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이버가 운영권을 다 줬습니다. 그쪽에 이 방송사 쪽에. 그러니까 기존에 같으면은 그 영상만 제공하고 영상 이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뿌려주고 자기들이 큐레이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전셋집처럼 땅을 내줘 버렸어요. 땅을 내줘서 마음대로 하고 수익도 이제 좀 더 좋은 쪽으로 나눠받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유튜브의 동영상 점유율이 어제 기사 보니까 79.13인가 나왔더라고요. 80%가 유튜브에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방송사들도 좀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을 한 거죠. 아마 내년이 되면 이 네이버 쪽을 통해서 유튜브하고 이제 견제가 좀 더 심해지고 유튜브도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동영상을 소비하는 환경이 좀 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은 미디어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렇게 뭐 데이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되게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제가 그 홈쇼핑에서 온수 매트를 오늘 봤어요. 너무 사고 싶어서 가격이 나오죠. 좀 아마 인터넷에 검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하시죠. 제품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이마트로 갑니다. 이마트에 가서 제품을 보고 괜찮은데 내 가격을 보면 거기가 비싸요. 그럼 다시 집에 와서 홈쇼핑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채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경험, 여기도 보면 스토어 기준으로 막 나와 있는데 온라인 스토어에서 뭐 가격을 보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보고 그다음에 가격을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소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한 명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게 여기 보면 어려운 말이 좀 써있어요. 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사이트, TV 카탈로그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되 각 채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주자.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각 채널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자라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게 여기는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하나 전하기 위해서 TV에 하고 신문에 하고 뭐 동영상을 쓰고 뭐 소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기획을 했다면 최근에 매체 환경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는 뭐 그러면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대기업에서 돈 많은 회사에서 많은 채널을 나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2,000이든 1,000이든 500이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작은 원에서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제가 반찬 가게를 오픈해서 동네에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이제 치킨집처럼 막 전단지 뿌리고 뭐 하고 그다음에 요즘 반찬 가게 보면 카스에다가 그 오늘의 메뉴 막 올려가지고 계속 뿌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단지를 뿌리더라도 우리가 생겼어요. 그 밑에 이런 카카오 스토리에 오시면 메뉴 정보를 드릴 거고 그걸 보고 오시면 뭐 얼마 할인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을 연결해가지고 다 묶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미디어에 대해서 각각의 미디어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이 2천만 원으로 하는 어떤 미디어 믹스를 생각할 때도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가 저도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광고비가 한 1,000만 원 딱 있다 그러면은 많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를 쓰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이 없는 비용에 과연 이게 얼마나 수익으로 연결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결국은 광고를 하나 하던 전단지를 하나를 뿌리던 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명확하게 잡아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전략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예, 실제 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재료 샀으니까 한번 이제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4대 매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무한도전, 뭐 미생, 신문 이렇게 있는데 가격들을 보시면 2천만 원 기준 한번 뽑아봤어요. 무한도전이 하나 사는데 가격이 대략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 매달 좀 달라지고요. 조건도 있고 코바코에서 뭐 할 때 좀 다른데 그냥 이해를 돕기에 어느 정도 춤춰서 가져온 거고요. 1,200만 원. 근데 이걸 하려면 한 이 정도 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파는 거죠. 무한도전만 쏙쏙 빼먹어서 살까봐 묶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막 2억 있어야 한번 나가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틀면 그것도 아주 그냥 너프하게 잡아온 겁니다. 공격받을 수 있어서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고 미생 시청률 7%가 나왔는데 가격이 보면 좀 더 비싸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뭐 아무튼 더 비슷하다고 보고 요 미생이 광고 한번 나가려면 최소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시청률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최소 집행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종편이나 케이블에 있는 많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히든싱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는 거고 중앙일보가 한 1,300만 원 정도 하고요. 요 집에 나간다면 이제 이건 제가 이미지가 없어서 첫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레이지 기준이고요. 앞 페이지는 비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유동성이 좀 있고요. 전면 광고는 한 4천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바렌부스는 뭐 ABC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데이터 기준 한 이 정도 나오고 잡지 같은 거 보면 이제 리빙지, 뭐 행보이 같은 거지 이런 게 제일 A급이라고 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가 한 250만 원 정도. 사실 얼마나 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바렌부스도 잘 알려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럼 이 2천만 원으로 과연 이런 광고를 할 거냐? 뭐 어쩔 수 없이 좀 뉴미디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포털 사이트 광고도 생각보다 비싼 게 많습니다. 아마 집행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제안을 받아보신 경우도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매일 한 시간씩 고정 상품들이 있거든요. 시간대마다 가격이 다르고 이거는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무튼 이 네이버 가시면 하단에서 가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제일 비쌀 때가 3,100만 원입니다. 한 시간에. 물론 이제 노출량에 따라서 이 서브면에 있는 배너를 살 수 있는데 여기도 가격이 이 정도고 그러니까 다음도 요 이제 확장된 면을 캡처해놨는데 여기 이만한 거 마우스 딱 올리면 이렇게 펴지죠. 이게 가격이 보면 7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6시간에. 그러니까 결코 이런 매체도 이렇게 싼 건 아니죠. 물론 이 서브면에 가면은 이제 노출 단위로 파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탈이나 이렇게 좀 가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것들 유튜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많은 광고 상품이 있는데 일단 흔히 알고 있는 제일 많이 관심이 있어하는 이제 광고가 나오는 트루브 같은 경우 근데 이건 비딩이에요. 비딩이라서 예상 상품이고 실제로 집행해 보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에 따라 다른데 일단 2천만 원을 대략 한 100만 번쯤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있고 이 상품들의 특징은 완전히 보거나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과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광고 건너뛰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면 과금을 안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많은 동영상 사이트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상품입니다. 아프리카, 카누라 뭐 등등등 이제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요 열 몇 개 매체가 쭉 묶어서 미디어 랩에서 이걸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 뭐 유튜브 2천만 명쯤 한다고 하는데 한 1,900만 명 정도 모여 있다고 하고 실제로 광고를 해보면 저도 올해 이거 제안을 많이 해서 많이 집행을 해봤는데 광고 효과가 유튜브보다 많이 쌉니다. 예상 효과가 50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신생 매체니까 싸게 하는 것 같고 좀 지나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은 똑같이 이런 데들이 이제 컨텐츠를 볼 때 그 전에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는데 뭐 몇 가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라든가 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겟팅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단가가 싸다 보니까 조금 노출량이 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꼭 공략하지 않고 이런 연합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TV 캐스팅입니다. 아마 여기 트래픽이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유튜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모바일 쪽 화면 캡처였는데 현재는 뭐 한 1,100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이버 전체 사용자보다는 좀 적은데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식과 비슷해요. 5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1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 매체에다가 몇 개를 묶어서 1억짜리 제안을 하나 하고 왔는데 매체에서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 아마 내년 되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이제 투비캐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빙도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빙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징이 뭐 VOD 광고도 있지만 대체 광고가 있죠. 이 실시간으로 광고, 그러니까 티빙으로 지금 방송하는 영상을 틀어줄 때 광고를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프로야구, 네이버 프로야구나 이런 것들도 다 영상을 끼워 넣거든요.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는 알바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야구는 선수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야구 투수가 선수 교체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딱 광고를 눌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3년 전 얘기라 지금은 자동화했을지도 모르겠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DMB 광고도 보면 DMB의 프로야구 중계 같은 거 다 대체 광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TV를 대체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단가가 좀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집행들을 하고 계세요. 일반적인 광고주분들이 광고주분들께서 TV 외에 아까도 보셨지만 TV 말고 다른 짓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자꾸 좀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메조미디어라는 앱에서 만든 에드플레이라는 상품인데 여기 보시면 판도라, 아프리카, 문군, 중등 쭉 있어요. 아까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비슷한 애들인데 이거는 모바일로만 동영상 광고를 트는 상품입니다. 모바일로만 틀고 모바일로 틀 때 메조미디어가 CJ 계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J 쪽 컨텐츠를 추가로 넣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또 여기 이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모바일 볼 때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보여주고 가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IPTV도 많이 하고 있는데 IPTV가 요즘 완판이라서 돈이 있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지금 IPTV가 1000만이 넘었어요. 전체 가입자가. 근데 이제 매체력이 1000만이면 아주 커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면 거의 저도 요즘 많이 제안을 하고 있지만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살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 제일 유명한 케이스가 이제 요기요 사례인데 요기요가 정확하진 않지만 1억에서 2억 정도가 한참 많이 나올 때 틀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아마 예전에 보시면 틀 때마다 나왔을 거예요. 짜장면 이렇게 배달해주고 이런 거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례들이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모 광고주가 한 IPTV에 2억 5천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매체력이 강화되고 있고 제가 이걸 가져올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정리해 보는데 하나는 홈페이스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케이블 연합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이제 SO 사업자들이 묶어서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가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마케팅 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두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어떤 회사는 도 단가가 가능하고요. 약간 단가가 올라가지만 내가 서비스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강남권이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구나 이런 지역 타겟팅을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매스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 특정부 대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이제 애드 네트워크. 애드 네트워크는 뭐 아주 복잡한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네트워크 상품에 딸린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묶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이트를 묶어서 판매하는데 타겟팅 수준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지역 타겟팅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뭐 관심사라든가 뭐 이 리타겟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리타겟팅은 제일 쉬운 예가 제가 집에 가서 PC를 딱 켜면 저희 와이프가 봤던 홈쇼핑이나 옷 사이트가 이렇게 뜨거든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쿠키를 가지고 있다가 이 광고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이제 다음 쪽에서 예를 들어놓은 게 이런 옷을 보면 이제 타겟팅해서 뿌리고 아니면은 관심사 검색 기반으로 관심사를 뭐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타겟팅을 한다는 거고요. 국내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뭐 제가 이제 적어오지 않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지고 4개 업체는 약간 특징 있는 업체들.